안녕하세요. 인문학 살롱 레니입니다. 오늘은 영화 오빠 생각의 음악을 기반으로 작은 노래가 만드는 기적과 그리고 그와 관련된 음악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2015년에 개봉된 오빠 생각은 이한 감독의 영화 중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된 작품입니다. 오빠 생각은 전쟁이라는 마치 소용돌이 같은 소재의 거대함에서 중심을 잃지 않았던 따뜻한 작품입니다. 흥행 결과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감독 입장에선 뼈 아프고 아쉬울 수 있겠지만 그러한 따뜻함으로 제게는 오랫동안 가슴에 남은 영화였습니다. 영화의 내용은 배우 임시완이 연기했던 한상열은 전쟁으로 소중한 가족도 또 지켜야 할 동료도 모두 잃은 군인입니다. 그는 우연히 전출 명령을 받아 머물게 된 부대 내에서 부모를 잃고 홀로 남은 아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이들의 해맑은 모습에 점차 마음을 열게 된 그는 자원봉사자 선생님 박주미와 함께 어린이 합창단을 만들어 노래를 가르치기 시작하고 이들의 노래는 언제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전쟁 한가운데 놓인 모든 이들의 마음을 울리기 시작합니다. 전쟁 한가운데 작은 노래가 만드는 위대한 기적이 시작됩니다. 한상열은 두 명의 아이가 다툼이 계속되자 이들에게 싸움의 미션을 서로 노래하게 합니다. 서로 맡은 노래를 잘 부르는 아이가 승자가 되는 것을 알리며 노래를 부르게 하는 장면입니다. 데니보이와 애니 로리입니다.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암흑덩굴에 피소리 강가에 산골짜기마다 흘러나오고 여름이 가고 해가 떨어지니 너도 언제나 나도 가야지 저 목장에 합창은 서로 다른 음을 불러서 화음을 이루는 거야. 이렇게 서로 다른 음이 사이좋게 어울리면 지금처럼 멋지고 아름다운 노래가 되는 거다. 싸우고 싶으면 싸워. 단 너희들은 싸우고 또 싸워서 멋진 화음을 만들어내길 바란다. 서로 싸우더라도 그걸 화음으로 만들고 결국에는 멋진 노래로 만들어내는 그런 의미 있는 싸움을 하길 바란다. 오빠 생각과 고향의 봄에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뜸뿍 새 논에서 울고 뻐꾹 새 숲에서 울 때 우리 오빠 말 타고 서울 가시면 비단구두 사가지고 오신다더니 이 노래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가 12살 소녀에 의해서 쓰여졌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1925년 11월 12살 소녀 최순애는 오빠 생각이라는 시를 써서 당시 소파 방정환이 창간한 잡지 어린이의 동요 노랫말 공모 입선작으로 당선되었습니다. 동요 작곡가 박태준 선생님이 곡을 붙이면서 국민 동요가 되었지요. 그리고
14살 소년 이원수 역시 고향의 봄이라는 동시로 1926년 어린이 4월호에 당선되었습니다. 이 동시는 작곡가 홍남파가 작곡하였고 민족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대궐 차린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동시 오빠 생각에 감동한 마산소년 이원수는 수원소녀 최순애에게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최순애와 이원수의 인연이 시작된 것이죠. 그들은 편지와 문학글로 10여 년의 인연을 이어오면서 서로의 얼굴도 몰랐지만 결혼까지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최순애와 이원수는 드디어 수원역에서 첫 번째 만남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자리에 이원수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영화 오빠 생각의 OST입니다. 정준원과 이래가 노래합니다. 고향 생각 그리고 오빠 생각입니다. 오빠야, 내 노래 불러주면 안 되나? 그러면 참 잘 웃긴다. 그럴까? 해는 져서 어두운 때 찾아오는 사람 없어 밝은 달만 쳐다보 외롭기 아니었다. 듬뿍 듬뿍 듬뿍새 눈에 살고 벅국 벅국 벅국새 숲에 사울제 우리 오빠 말 타고 서울 가시면 피난 구두 사가지고 오신다더니 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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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 북에서 오고 귀뚜기 뜨라니
이원수가 최순애를 만나러 수원역에 가지 못했던 이유는 당시 이원수가 민족의식에 눈을 뜨며 참가한 반일 독서회 사건으로 일제 경찰에 체포되어서 1년간 감옥에 있었던 것입니다. 최순애의 집에서는 과수원집에 유복한 최순애에 비해서 너무도 가난한 이원수의 집안 형편 때문에 반대가 심했다고 합니다. 이런 예비사이가 못마땅해서 다른 혼처를 구하라고 권해보기도 했지만 최순애는 이를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이원수가 풀려나서 최순애의 집으로 달려오면서 극적인 해우를 하게 됩니다. 어찌어찌하여 1936년 6월에 결혼식을 치르고 최순애는 이원수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슬하에 이남 이녀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원수의 집은 찢어지게 가난해서 살림살이도 거의 없는 집이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도 이원수는 돈을 거의 못 벌어서 가난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가난했던 시절 최순애는 남편 이원수가 문학에 전념하도록 힘든 집안일을 도맡으며 내조했다고 합니다. 비록 이원수가 1940년대부터 갑자기 친일자로 변절했고 황국 시민으로서 태평양 전쟁에 참전하자 그런 글을 쓰는 등의 행위로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고향의 봄, 겨울나무, 엄마 없는 날, 꼬마 오기 등을 발표하며 한국 아동문학에서는 큰 업적을 남긴 것은 맞는 일입니다. 그리고 한편은 동료 오빠 생각으로 유명해진 최순애는 문학 활동을 접고 이남 이녀를 키우는 데 주력했고 또 책을 내려고 준비했던 시들이 6.25 전쟁으로 모두 불타면서 그 후의 작품은 크게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최순애는 생전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오빠 생각이라는 시를 쓰게 된 동기를 밝혔습니다. 그녀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그 당시 나에게는 오빠 최영주 한 분이 있었습니다. 딸만 5에 아들 하나뿐인 우리 집에서 오빠는 참으로 귀한 존재였었어요. 오빠는 동경으로 유학 갔다가 관동 대지진 직후에 일어난 조선인 학살 사태를 피해서 겨우 가까스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날 이후 일본 순사들이 늘 요 사찰 인물로 오빠를 따라다녔어요. 오빠는 고향인 수원에서 소년 운동을 하다가 서울로 옮겨 방정환 선생 밑에서 소년 운동과 독립운동에 열심이었어요. 오빠는 집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밖에 오질 못했습니다. 오빠가 집에 올 때면 늘 선물을 사오곤 했었는데 한 번은 다음에 올 땐 우리 순에 고운 댕기 사다 줄게 라고 말하고는 서울로 떠났죠. 오빠는 뜸북새, 뻐꾹새 등 여름새가 올 때 떠나서 기러기와 귀뚜라미가 오는 가을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나는 과수원 밭둑에 서서 서울 하늘을 바라보며 오빠를 그리워하면서 울다가 돌아오곤 했었어요. 그때 오빠를 기다리며 쓴 시가 바로 오빠 생각입니다. 영화 오빠 생각의 OST, 즐거운 나의 집, 그리고 친구와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부모 형제 보고
최순애가 방정환의 잡지 어린이에 이렇게 애착을 보였던 것은 가정 내력도 한 몫을 했습니다. 아버지 최경우는 소파 방정환의 어린이 사업을 숭배하듯이 지지했었다고 합니다. 9살 터울의 오빠 최영주도 방정환과 함께 어린이 사업에서 활약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방정환의 무덤을 세운 사람이 최영주이며 아버지도 방정환 곁에 산소를 만들었고 자신도 방정환 옆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하고 떠났습니다. 오빠 생각 노래의 가사는 최순애와 최영주의 애틋한 사연이 담겨 있습니다. 오빠 최영주는 일본에서 유학을 하다가 관동 대지진에서 일본인이 조선인을 무차별 학살하자 이를 피해서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일본 순사들은 오빠를 감시하고 따라다녔습니다. 오빠는 한 달에 한 번 집을 방문했는데 올 때마다 선물을 사오곤 했었습니다. 일본 경찰을 피해 서울로 떠난 오빠는 다음에 올 때 또 선물을 사오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그 후 영영 돌아오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1945년 폐결핵을 앓다가 임종 직전의 유언으로 그가 존경하던 소파 방정환 선생님의 묘지 바로 곁에 묻히게 됩니다. 영화 오빠 생각 OST의 전쟁과들의 합창곡입니다. 고향의 봄, 오빠 생각, 나물 캐는 처녀. 저 밤하늘의 별이 됐다고.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별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을 거고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마다 그리운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테니까요. 오빠야, 보고 있나? 내 노래한다. 잘 들어라. 나의 살던
실제 어린이 합창단이 전쟁으로 소중한 사람들을 잃고 삶의 터전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큰 희망이 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린이 합창단 또한 전쟁으로 부모님과 가족을 잃었던 고아들이었다고 하니 노래를 하면서 그러한 마음을 치유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영화 오빠 생각은 감동적이지만 실제 전쟁으로 고통받았을 사람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인문학 살롱 마담 렌이었습니다.